40강 수업은요, 131페이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31페이지 1번부터 4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중으로 중금속을 적합하게 구분한 내용은 4.5 이상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4.5를 초월한 건데 이상이라면 4.5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4.5는 경금속에 속합니다. 4.5보다 높은 금속이 중금속이다. 여기에 4.5 이하의 경금속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2.7이고요. 그 다음 마그네슘 1.74입니다. 여기는 1.7했고 티탄 4.5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베릴륨 1.85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경금속이고 요즘 2차전지에 많이 쓰이는 리튬은 물에 뜹니다. 0.85 정도 됩니다. 요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경금속이다. 알아두십시오. 2번 표면은 단단하고 내부는 회주철로 강인한 성질을 갖는 아변용 롤 철도, 차량, 분쇄기 롤에 사용되는 주철은 주철은 그 자체가 좀 단단한데 그래도 회주철은 그 강인한 성질을 갖습니다. 안에 요거는 이제 충격에도 조금 이제 주철이지만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표면이 마모가 많이 되는 곳에 표면을 아주 단단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금형 속에 이렇게 이제 공간 속에다가 쇠물을 붓습니다. 주철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계나 기구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철은 표면은 단단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표면에는 좀 냉각이 빨라가지고 그 냉각이 빠르면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떤 물질을 이제 얹어가지고 단단하게 해주는 주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칠드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물 일부나 전체 표면 높은 경도 내마모성을 만들기 위하여 금형, 이제 주로 이거 금형이라고 하는데 금형의 접해, 주철 용탕을 거기서는 빨리 연고시키거나 급냉시켜 제조하는 주철 주물입니다. 롤러, 차축, 실린더 라이너 등에 사용한다. 여기는 또 관계없는 건데 아마 문제로 FE3C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외우다시피 되었을 겁니다. 간단한 원자 정수비다. 철 원자 세개, 탄소 원자 1개. 높은 경도인데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1150도 정도 되면 이게 열을 가하면 분해됩니다. 취성이 높습니다. 결정 구조는 복잡합니다. 구상, 망상, 입상, 흰색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되는데 FE3C 시멘타이트는 현미경으로 보면 흰색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철도 말이죠. 보면 흰색 조직입니다. 순철은 조직은 또 입상 흰색 조직입니다. 그런데 FE3C는 구상, 망상, 입상이 다 있고 흰색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공석강은 펄라이트입니다. 배율이 낮을 때 한 400배 이하 이럴 때는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높을 때는 청상 조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라멜라 조직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 자기 변태. 결정적자 변하는 변태는 동서 변태입니다. 철 자기 변태점은 210도 요거는 시멘타이트 자기 변태입니다. 일정 온도 범위에서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하는 건 동소 변태다라고 했습니다. 강자성은 여기 페로, 자성은 매그네티즘입니다. 강자성은 페로 매그네티즘이고 상자성은 페러 매그네티즘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이 상자성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 변태라고 합니다. FE3C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는 기온은 A0로 표시하고 210도C입니다. 공석 변태는 강의 변태입니다. A1으로 723도입니다. 그럼 순철의 자기 변태는 A2입니다. 768도C입니다.
그럼 순철의 동소변태 급격하게 이게 다에 급격하게 비연속적으로 변화 이거는 동소변태입니다. 동소변태는 A3 910도씨, A4 1400도씨 이게 동소변태입니다. 4번 구조용 합금강, 공구용 합금강 나눌 때 기어와 축 등에 사용하는 구조용 합금강의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고속도강은 공구강입니다. 침탄강, 지라강, 강인강 등은 구조용 합금강이고 고속도강, 공구강이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요것도 언젠가 한번 또 했습니다. 비료공장 합성탑과 각종 밸브와 배관에 이용되는 재료로 이게 이제 비중이 낮으니까 합금하면 비강도가 높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으면 용융점이 약 1670도씨인 합금은 요거는 티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금속 비중 봅시다. 티탄은 얼마입니까? 4표적입니다. 4.5입니다. 대표적인 경금속입니다. 주석은 7.3인데 이거 중금속입니다. 근데 주석은 대표적인 저용융점 금속입니다. 납 비중은 11.3 대표적인 중금속입니다. 코발트 비중도 8.9입니다. 자, 다음 재료, 자석 재료 중에서 경질, 단단한 자석 재료는 네오디뮴, ND입니다. 구리, 니켈 합금 3, 4% 니켈 첨가에 약 1%의 규소 첨가하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콜슨 합금이랍니다. 콜슨 합금. 구리 니켈 합금인데 니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규소 약 1% 정도 첨가한 것을 콜슨 합금이란다. 여기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봐두세요. 자, 주철의 물리화학적 성질 설명 중 적합한 내용을 해놨습니다. 주철에는 COSI가 많습니다. 이게 비중은 CSI 많을수록 적습니다. 왜냐하면 금속보다 가볍거든요. 용융점 CSI 많을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철은 1539도에서 녹잖아요. 그죠? 상태도 지난번에 안 봤는데 공정주철은 탄소가 4.3% 함유하면은 1130도로 떨어집니다. 화합탄소 적으면 투자율이 작다. 화합탄소가 적으면 투자율이 작다. 여기 한 투자율이 큽니다. 내식성 주철이 염산질산에 강한 건 아닙니다. 염산질산은 굉장히 독합니다.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또 했죠. 자기변태는 결정격자가 변하는 건 동소변태입니다. 철자기변태점은 210도씨이다. 강자성이 상자성으로 변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일정온도 보면서 급격히 비연속적 변화, 이것도 동소변태입니다. 자, 시멘타이트 FE3C의 자기변태 A0 210도입니다. 순철 자기변태 A2는 768도입니다. 펄라이트 이거는 공석강입니다. 펄라이트 공석강의 변태는 A1이고 723도씨입니다. 순철의 동소변태는요. A3는 910도, A4는 1400도씨입니다. 자, 구조용 합금강, 공구용 합금강을 나눌 때 기어축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합금강 재료가 아닌 것은 고속도강은 공구용 합금강이죠. 그죠? 이게 지금 반복이 많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탁 눈에도 있고 이제 잘 이제 바로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5번 철강은 탄소 함량에 따라 순철, 강, 주철로 구별합니다. 순철, 강, 주철을 구분하는 탄소량은 순철과 강은 0.025%입니다. 원칙으로는 순철이라 하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탄소가 0%야 돼야 되는데 그거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0.025%까지 함유하는 것까지는 순철이라고 한다. 근데 요것도 기계 재료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0.03으로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과 주철을 구분할 때는 2%, 요것도 기계 재료 같은 데는 1.77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경질자성 재료, 니오디뮴 자석, 이거 지금 계속 나오죠. 비료공장 합성탄 각종 밸브 그 배관용 재료 비강도가 높고 열전도율 낮고 용융점 약 1670도씨인 금속은 티탄이다. 앞부분에 있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몇 번 반복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6번 철탄소 평형상태도에 나타나지 않는 편정반응은 철탄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리와 납과 같은 상태도에서 나타나는데 이 상태도는 그 편정반응 상태도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그림으로 나타내 놓고 어떤 반응 상태도냐 이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서 미리 팁을 주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면 액체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액체 1, 액체 2 하나는 보일 거고 액상 L1, L2가 그 도면에서 어디서 보이면 상태도에서 보이면 그 무조건 모양이 어떻든 이거는 편정 반응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 반응하고 공석 반응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FEC 상태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참고로 봤을 때 알 수 있죠. 7번 또 나오네. 경질자성 재료 ND자석이다. 그죠? 자, 금속 비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중 4.5 이하 금속을 경금속이란다. 맞습니다. 단조 압연한 것은 주조 상태 재료보다 비중이 작습니다. 아닙니다. 주조 상태는 C나 Si 비금속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단조 압연하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착이 되었어요. 금속이.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큽니다. 비중 큰 것은 무겁다는 뜻이며 구리, 니켈, 수원은 중금속입니다. 맞습니다. 동일 금속일지라도 금속 순도와 온도 및 가공 방법에 따라 비중이 변화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철은 강보다 CSI 등 비금속 함유 원소 많아 다소 강보다 비중이 떨어지며 단조 압연 드로잉 가공하면 밀도가 높아져서 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고강도 알루미늄만큼 초초두랄루민 ESD라고 했잖아요. 지금 반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최저의 강도를 갖는 게 아니고 최대의 강도를 갖습니다. 초초두랄루민을 ESD란다. 자연균열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은 크롬 또는 몰리망간을 첨가해가지고 그것을 억제해 줄 수 있다. 초초두랄루민은 주금속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1.5에 2.5% 구리,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5에 2.5% 구리, 그 다음에 9%,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9% 이제 아연, 1.2 내지 1.8% 마그네슘, 0.3% 내지 0.5% 망간, 0.1 내지 0.4% 뭐 크롬 첨가된 이런 합금 중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초초두랄루민은 그런데 요거는 여기 지금 조금 애매한데 요렇게 해두세요. 자, 초초두랄루민은 우리 그냥 항공기 재료를 쓰는 두랄루민은 알구마망두라고 했습니다. 알루미늄 구리가 주축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초초두랄루민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열처리로 알루미늄 합금 중 가장 강해지는데 강해지는 대신 이건 뭐냐면 주요합금 원소가 구리 대신에 아연이 들어갔는데 아연 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연계 두랄루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초초두랄루민은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내식성은 좀 떨어집니다. 부식 같은 게 조금 그냥 두랄루민보다는 좀 약합니다. 자, 8번
니켈 Fe2계 엘린바는 고급 시계, 지진계, 압력계, 스프링 저울, 다이얼 게이지에 사용됩니다. 재료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 했는데 이거는 탄성률 때문입니다. 탄성률 불변입니다. 여러분 개종 시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계 추가 있죠. 거기 보면 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밥을 주면은 얇은 그 철판이 탱글탱글하게 감깁니다. 여기에 이제 밥을 줘놓고 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탄성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탁탁 풀리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탄성률 거의 불변이다. 시계 재료용인 불변강입니다. 9번 용융액에서 액체에서 두 개의 고체 또는 이걸 고용체라고 그러죠. 동시에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한다. 액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정출, 두 개가 나오니까 공동정출이니까 공정이라고 합니다. 포정은 뭐냐 하면은 1490도씨 탄소 0.18입니다. 이거는 한 개의 고용체로 철탄소 평형 태도에서 보면 한 개의 고용체 델타 고용체입니다. 그게 액체가 포위하고 있다고 해서 포정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점을 내려가면 한 개의 고용체와 액체 반응이 다른 고용체, 감마 고용체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공정 반응은 조금 전에도 했지만 1130도씨 탄소 4.3%, 한 개의 액체에서 두 개의 고용체, 고체가 정출하는 현상입니다. 액체 L이 FEC 상태도에서는 감마철 오스테나이트와 금속간화합물 두 개가 이제 공정주철, 청상조직입니다. 청상조직을 우리 라멜라라 한다는것도 알아두고요. 레데뷰라이트입니다. 이 두 개의 조직을 우리는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석입니다. 공석. 애완 변태입니다. 강의 변태점으로 723도씨 탄소 0.8%로 이거는 폴라이트 변태입니다. 고용체 감마철 오스테나이트에서 순철하고 시멘타이트가 청상으로 석출합니다. 이건 석출입니다. 그래서 공동 석출입니다. 그래서 공석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석 자극 철심용은 순철, 자심은 교류가 자기장에만 사용할 때 많아. 요거는 전자석 자극 철심용은 순철을 쓰는데 요거는 교류가 자기점에 사용할 때 많아서 이력 손실, 자기 이력 손실이 생깁니다. 항자력이 적고, 그 다음 맴돌이 전류 손실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석 자극 철심용 순철보다는 자심은 교류가 자기장에만 사용될 때 많아 이력 손실, 항자력이 적어야 되고 맴돌이 전류 손실이 적어야 합니다. 이에 속하는 것은 SI강, 규소강판, 페로실리콘이라고도 합니다. 자, S적은 선철 용이하여 구상화 흑연 주철 제조할 때 흑연 구상화제 이걸 접종제라고 합니다. 접종제. 용융물질 냉각되어 결정 형성할 때 그 중심 핵을 인공적으로 부여하는 물질입니다. 주철에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주철 접종제는 요 세 가지다.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산화성산, 염류, 알칼리, 황을 함유하는 가스에 내식성 우선 니켈 크롬계 합금강입니다. 이 인코넬입니다. 요거는. 자, 니켈 크롬하면 우리가 니크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기에 니크롬이 없죠.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니켈 크롬계만 또 왜 철이 조금 들어갔는데 철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코넬인지 니크롬인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여기에 철을 조금 넣어주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뭐냐면 니크롬을 뺀 겁니다. 니크롬을 뺐습니다. 인코넬입니다. 소량 철 함유하여 보통 니켈 크롬계라고 합니다. 자, 강에 함유된 비금속 계재물의 특징인 것은
강철 내부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좀 이제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열 처리하면 완전 제거 가능하다? 아닙니다. 비금속 개제물 기호는 N으로 표시한다. Non-metallic inclusion. 비금속 개제물 기호는 D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N으로 표시한다. 단조 압연 작업을 할 때 균열을 일으키며 고온 매짐 원인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비금속 개제물도 제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2번. 마그네슘에 대한 이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구리보다 강도는 낮습니다. 마그네슘은 절삭성이 좋습니다. 산염수에 잘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 삼염수에는 침식이 됩니다. 열전도율, 전기전도율이 구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구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알카리에는 침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비중이 1.74이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도 가볍습니다. 이런 가벼운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합금하면 더 강도가 높아진다. 이걸 비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했습니다. 금속의 기지에 매트릭스에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비금속 입자가 금속이나 합금 기지 중에 분산된 것으로 내열 재료, 이게 뭐냐 하면은 세라믹이 들어갑니다. 세라믹에 금속과 합쳤으니까 세라믹 메탈이에요. 서밋입니다. 이 내화물, 그래서 우리 이 노 같은 데는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세라믹 계통, 흙 계통에 내화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2000도 뭐 이상까지도 이게 이제 열에 견딥니다. 금속 재료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금속 기지가 있고 매트릭스 있고 아주 미세한 세라믹 재료를 넣어 가지고 분산시킨 겁니다. 이거는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내열 재료. 그 다음에 FRM이 봅시다. FRM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왜 F는 섬유가 파이블이거든요. 강화는 reinforced 메탈은 금속이죠. 그래서 FRM이 섬유 강화 금속입니다. 휘스크 같은 섬유를 넣어가지고. SAP는 SAP이라고 합니다. 소결 분산 강화 합금입니다. 금속 가루 있잖아요. 이걸 열을 가해가 덩어리로 만들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소결이라고 합니다. S는 sintered. 특히 알루미늄 가루 같은 거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열을 가합니다. sintered aluminum powder. 굉장히 이제 강도를 높인 게 소결 분산 강화금인데 이걸 sintered aluminum powder에가 SAP로 합니다. 썰맷 아까 했죠. 분말야금 가루로 가지고 소결에가 덩어리를 만든 걸 우리 분말야금이라고 한다. 분말야금의 금속 플러스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내열 재료입니다. 켈민 구리와 납계 합금인데 이거 베어링에 사용된다는 건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켈민. 그 다음에 합금이 용융화해서 용융이 다 끝날 때의 온도 보면 합금은 이렇게 응고 범위가 일정하게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하여서 용융이 다 끝날 때의 온도 범위를 우리는 용융 온도 범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금속 재결정 온도는 니켈은 530, 660도씨, 구리는 보통 200 내지 300, 한 200도 정도는, 알루미늄도 150, 240도니까 한 200도 정도 되고, 아연은 5 내지 25도씨로 실내 온도고, 철은 약 450도씨입니다. 철 같은 이런 건 약 용융도 한 3분의 1 정도 된다. 마무리 온도, 아변 단조 하면 이제 철판을 쭉 밀어 넣어가 특히 아변할 때 마지막 패스가 통과될 때 최후 두께가 이제 감소할 때 아변하면 감소가 되겠죠. 그 온도를 우리는 마무리 온도라고 합니다. 마무리 온도는 제품 기계적 성질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재질 형상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온도가 높으면 재결정 입자가 크고
낮을수록 작습니다. 고온일 때 온도가 높으면 소성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단조 아변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은 보통 결정체 작을수록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스코에서 현대제철에서 열간 아변하고 냉간 아변하면, 열간 아변하면은 아변은 잘 되는데 표면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또 거기에 온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FEO 산화철이 생겨가지고 스케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냉간 아변하면은 아변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은 표면이 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 내지 32% 니켈, 4 내지 6% 코발트, 나머지 철 함유한 조성의 합금으로 코발트가 들어가면 초 이런 뜻입니다. 20도씨에서 팽창계수가 0에 가까운 합금. 그러니까 여기에 30 내지 32% 니켈에 코발트를 조금 넣고 나머지는 철입니다. 이게 불변강인데 코발트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불변강은 영어로는 인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슈퍼인바라고 한다. 슈퍼인바라고 한다. 13번 철탄소 평형상태도에 나타나는 공정점. 탄소 4.3% 함유하고 온도는 1130도씨입니다. 공정조직에 속하는 것은 우리 레데뷰라이트다. 레데뷰라이트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청상조직을 이룬다. 그 다음에 비중이 8.9이고 은백색이 인성이 좋은 금속 니켈입니다. 니켈. 구리도 8.9입니다. 근데 그건 은백색이 아니죠. 황이 적은 선철 용이하여 구상흑연 주체를 제조하는 흑연 구상화제는 접종제죠.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온도 이하에서 규칙격자가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규칙성이 사라지는 온도, 이걸 전이점, 막 바뀐다. 이를 전이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인황등이 편석되어 있는 관계를 아변할 때는 편석이 일어나는 부분이 늘어나서 긴 띠 모양을 형성하는 현상을 해서 인황이 그래서 편석되면 안 됩니다. 아변하면 길게 늘어났습니다. 외관은 편석되어 있는 아변하게 쭉 깔려있는데 고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이 있는 거. 고스트 라인, 고스트는 영어로 유령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꼭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이러죠.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게 고스트 라인입니다. 굉장히 안 좋겠지요. 그래서 요거 인이나 황은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또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